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제가 문해력 발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굉장히 수준 높은 책을 읽어 보이면서 얘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발달됐다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웩슬러 검사에서 보면 실제로 언어 이해 카테고리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소금사마다 조금씩 특성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동 추론에 있는 소금사들은요, 나이별 발달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경사가 급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븐스 매트릭스라는 지능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 구분 없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게 봐서 12살 이하의 아이들하고 이제 어른들하고 비교하기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12살 이상인 아이들과 50대, 60대 한꺼번에 모아서 평가해도 지능 지수가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얼추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12살 정도 애가 이런 정도의 난이도를 풀 수 있으면요, 어른들의 능가하는 어떤 능력들을 보이고, 근데 그게 이제 나이 들으면 기준이 조금씩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사가 되게 아주 미세합니다. 말하자면 12살 때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난이도로 따지면 한 94% 정도의 문제를 풀었다, 전체 인구의 6%만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풀었다 하는 아이가 15살이 되었을 때 또 평가해봐도 사실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30살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 수준, 그 정도의 난이도에 가면 더 이상 해결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평균적인 아이들도 12살 정도에 60% 정도, 한 40% 정도는 풀고 60% 못 푸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인데 3년 뒤에는 여전히 그 정도 수준, 5년 뒤, 10년 뒤에도 여전히 그 정도 수준으로 나타나는 정도로 상당히 변화가 적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 언어 이해 영역의 어휘력이라든가 공통성, 이런 것들은 점수가 사실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다룰 수 있는 어휘의 수준이 빠르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인위적으로 쉽게 개발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언어 이해 영역도 아무래도 이제 얘가 처해 있는 환경의 영향을 쭉 받겠죠. 집에 책도 많고 매체가 발달돼 있고 가족들의 언어 수준이 막 높고 상당히 고급스러운 단어도 많이 쓰고,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아이가 뭔가 떠들었을 때 그걸 좀 더 경청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형제관계 아주 어른들이 보기엔 잘난 체하면서 말싸움을 아주 격렬하게 하고 아니면 그걸 즐기고, 그런 이제 형제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발달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려면요, 아이한테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통성이라는 이제 검사 항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어휘만 아는 게 아니라 추론이 상당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두 개의 단어를 딱 제시했을 때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를 간추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점점 뒤로 갈수록 훨씬 추상적이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시간 프레임에 관련된 거, 혹은 동서남북 같은 방위에 관련된 거, 아니면 우주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복잡하고 상세한 분류 체계에 있는 상당히 이제 흔히 우리가 접하지 않는 그러한 단어들이 동원되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추출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이제 해내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 이해력으로 평가됐을 때 나오는 지표도 상당히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아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쪽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아이가 어쨌든 말로 표현하는 것,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의 수준이라는 것들이 아이의 어떤 지적 발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해 능력들을 꾸준히 발달시켜야 되는데 핵심은 독서죠. 독서는 자기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저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책에 권유하는 것들을 제가 권하지 않고요, 책을 좀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가식 도서관. 근데 사실 요새 보니까 개가식 도서관보다는 대형 서점이 훨씬 환경이 좋더라는 것이죠. 요새는 대형 도서관에 의자도 막 깔아놔요. 마음껏 책을 봐라,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내라, 그런 걸 유도하는 그런 식의 인테리어를 지향하는 경향성이 있고, 또 어떤 서점 같은 경우에는 신간서적 위주로 이제 이걸 진열을 해놨지만 중고서적도 같이 진열해서 파는 그런 프랜차이즈도 있습니다. 아예 이제 중고서적 전문의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간과 중고서적을 같이 취급하는 그런 서점도 있거든요. 그런 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남 쪽으로 보면 삼성동 코엑스 지하 상가 보면 거기에 별무리 도서관이라는 그런 시설도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은 그게 잘 운영이 안 됐었는데 지금 아마 개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계속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도서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특히 뭐 신시가지, 신도시 이런 데는 아예 도시계획상에 도서관 시설을 반드시 넣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한 도서관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게 집 가까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핵심은 아이가 거기 가서 이 책 저 책 자유롭게 골라서 실컷 책을 보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애들이 만화책만 보려고 해요, 아니면 특정 주제만 보려고 해요,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는데, 제 대답은 한결같죠. 그러니까 보고 싶은 책을 보도록 하세요. 책이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고 저렇고 한계가 있어 보이고 허접해 보인다 하더라도, 책을 어떤 지식이 묶여져 있으면 나름대로 그 안에 체계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 책을 만든 사람의 나름대로의 그 정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한테 영향을 준다. 그리고 재미를 느끼는 독서가 가장 깊이 있는 독서, 혹은 학습 효율을 높여주는 독서가 된다. 그리고 책의 수준을 보고 아이들을 쟤는 저런 책도 보고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쌓이고 쌓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독서 수준이나 차원이 높아집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깐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좋은 선생님들이 멘토가 돼서 좋은 책을 뭐 한 권, 두 권 이런 책도 한번 읽어봐, 그런 권유하는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아이들을 결국은 훨씬 높은 이해력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이들 책 자꾸 보면서 이 책 보면 좋겠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이 스스로 자기가 좀 유익한 책을 찾아서 스스로 책을 읽는 시간과 그런 모습을 아이들한테 노출하는 게 더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는 생활에 바빠서,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드라마나 보면서 너는 책을 봐라, 뭐 이게 되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겠죠. 엄마 아빠도 늘 새로운 지식을 갈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없는 바쁜 와중에도 항상 손에 책이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